안녕하세요. 오랜 세월 동안 철학 이야기를 나누고 또 크고 작은 강연 무대에서 인생의 지혜를 전해온 사람으로서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어 참으로 기쁩니다. 오늘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구나 한 번쯤 고민하게 되는 주제, 즉 아름답게 늙어가는 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사실 사람이라면 누구나 나이가 들게 마련인데요. 나이가 든다는 것에는 참 여러 가지 의미와 감정이 담겨 있지요. 어떤 이는 한 번뿐인 젊음을 아쉬워하고 어떤 이는 살았던 날들을 되돌아보며 새로운 깨달음을 얻기도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나이 들어서 멋지게 늙고 싶은 마음은 누구에게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아름답게 늙는다는 건 그저 겉모습만 번듯하게 보이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마음가짐이며 말투며 행동이며 다른 사람과 함께 어울리는 태도 등 삶 전반을 통틀어 고운 모습으로 익어간다고 할 수 있어야 진정으로 아름다운 노년을 맞이했다고 할 수 있겠지요. 우리 모두 결국에는 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누구는 곱게 늙고 누구는 그렇지 못한가에 있죠. 아름답게 늙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은 이 화두를 중심으로 한 이야기를 길게 그리고 친근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먼저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전해드리는 이 내용들은 그 흐름과 주된 요지를 조금 더 입말체로 풀어가되 원래 전하고자 했던 핵심 줄거리는 고스란히 지켜내려는 노력의 결과물이라는 점입니다. 어렵게 느껴지지 않도록 가능한 부드럽게 풀어가되 내용만큼은 꼭 놓치지 않고 전해드리려 애쓸 테니 끝까지 편안히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이 이야기는 길이도 상당히 길 겁니다. 왜냐하면 저도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수 있는 부분마다 조금씩 제 생각을 덧붙이면서 이야기를 확장해보려 하기 때문인데요. 이는 결코 군더더기를 집어넣기 위함이 아니라 듣다 보면 이게 바로 아름답게 늙는 길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군 하고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다양하고 친절한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자, 그렇다면 서서히 시작해보겠습니다. 먼저 아름답게 늙어가는 5가지 방법이라든가 귀티나게 늙는 법, 늙어서 추해지지 않고 품위 있게 사는 법 등등 이런 표현들은 이미 많은 분이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또 나이가 들수록 특별히 조심해야 할 것들, 인생 조언이나 삶의 지혜 등에 대한 관심도 다들 많으시죠. 정말 놀라운 건 이러한 삶의 지혜들이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 이미 많이 나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할 건 듣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에요. 결국에는 알고 있는 지혜를 내 것으로 만드는 행동을 해야만 정말로 아름다운 노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왜 늙는다는 것은 이렇게도 화두가 많이 되고 또 어렵게 느껴지는 걸까요? 사실 사람이 아름답게 죽는다는 것도 어렵지만 아름답게 늙는 것이 훨씬 더 어렵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누구에게나 한 번 오고 그 순간은 사실 길지 않습니다. 하지만 늙어가는 과정은 길기도 길고 매일매일 마주하게 되는 도전과 선택의 연속이죠. 그러다 보니 조금만 방심해도 신체 건강이 무너질 수 있고 마음가짐이 어두워질 수 있으며 인간관계가 엉킬 수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나이를 먹을수록 조심해야 할 부분이 늘어나게 마련이고 그래서 늙는다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 곱게 늙어야 인생의 끝자락이 추하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곱게 늙어가지 않으면 어떤 면에서 인생의 마지막에 남는 모습이 참으로 씁쓸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참 아름답게 늙어가시잖아요. 예를 들면 온화한 미소를 머금고 고개를 끄덕이시는 백발의 노신사라든가 인자하고 환한 표정의 할머니를 뵙게 되면 저런 분처럼 늙고 싶다라는 마음이 절로 듭니다. 저분 잘 살아오셨구나. 참 곱다 이런 생각도 따라오고요. 참 희한한 게 늙음이라는 건 분명히 세월의 흔적과 함께 낡음을 동반하기 마련인데 아름답게 늙으신 분들은 낡음이 아니라 오히려 새로움과 우아함을 뿜어내십니다. 그런 분들은 비록 몸이 예전처럼 유연하지 않더라도 마음만은 새 것처럼 싱그러워 보인달까요? 그래서 보면 볼수록 깊은 멋이 느껴집니다. 물론 반대의 경우도 있죠. 길에서 혹은 지하철에서 혹은 주변 어디에서든 보면
절로 눈살이 찌푸려지는 노인분들의 행동을 목격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도 모르게 나는 절대로 저렇게 늙지 말아야지 하고 다짐을 하게 되곤 하지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드는 생각이 정말 늙어도 아름답게 늙어가야겠다. 매력있게 늙어가야겠다. 멋지게 늙어가야겠다 하는 마음입니다. 가끔은 이런 다짐들이 나이 들어가는 모든 사람의 로망처럼 보일 정도로요. 요즘은 60세부터 75세까지를 신중년이라고 부른다고 하더군요. 물론 이름이야 어떻게 붙여도 정말 매력적인 사람이 되고 멋있는 사람이 되는 건 단지 호칭을 바꾼다고 이루어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말과 행동을 어떤 태도로 하고 어떤 품격 어린 몸가짐을 갖느냐 하는 것이겠죠. 신중년이니 신청춘이니 하는 말들로 자신을 부르면서 기분 내는 것도 좋지만 그보다 훨씬 중요한 건 내 언행과 태도이며 인생을 대하는 나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가도 아름답게 늙어가는 것이 하나의 숙제이자 목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영국의 어떤 정치경제대학에 계신 교수님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매력 자본, 즉 매력이란 자본이며 경쟁력이라는 것이지요. 이 말이 참 재미있습니다. 우리가 나이 들어갈수록 자기를 잘 관리하고 말투와 행동에서 매력을 뿜어내면 그게 바로 노년의 아주 커다란 경쟁력이 된다는 뜻이니까요. 노인으로서 혹은 신중년으로서 경쟁력을 갖춘다는 게 참 새롭고 흥미로운 개념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범윤스님, 사람들은 흔히 그렇게 부르죠. 의 말씀으로 아름답게 늙어가는 5가지 계율지라는 이야기를 해보려는데요. 이걸 그냥 딱딱하게 나열하기보다는 편안하게 제 입말로 풀어가면서 원래 담긴 내용은 그대로 지켜가겠습니다. 원본에서는 각각을 숫자로 구분했지만 오늘은 그런 숫자 표기는 생략하고 자연스럽게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가장 먼저 일부러라도 자주 웃어야 한다는 겁니다. 좀 더 살가운 표현으로 바꾸어 말씀드리자면 억지로라도 웃어라, 웃는 습관을 들여라 이런 뜻이죠. 지하철 경로석이나 시장 같은 곳에서 여러 노인분들을 유심히 보면 많은 분이 인상이 굳어있거나 찡그린 모습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 한국의 노인하면 왠지 무뚝뚝하고 딱딱한 이미지를 떠올리는 사람이 많아졌는데요. 사실 웃음이 주는 이 점은 누구나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웃으면 복이 온다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지요. 우리도 살다 보면 짜증나고 스트레스 받는 일이 많습니다. 하지만 친구랑 재미있는 이야기를 나누면서 크게 웃거나 아이가 엉뚱한 행동을 하는 걸 보고 깔깔거리며 웃고 나면 잠시라도 기분이 훨씬 좋아지잖아요. 그게 바로 웃음의 힘입니다. 문제는 일상 속에서 자꾸만 그 웃음의 힘을 잊어버린다는 거죠. 특히 지난 몇 해 동안 자유롭게 활동하기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면서 사람들을 대면하며 실컷 웃을 기회가 더 적어졌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의식적으로라도 웃어야 합니다.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라 웃다 보면 행복해진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공감되지요. 나이가 40을 넘으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말도 있는데 사실 긴 세월 동안 힘든 일을 더 많이 겪다 보면 찡그린 얼굴로 지낸 날이 웃는 날보다 훨씬 많았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쌓인 표정이 결국엔 습관처럼 굳어져서 내 인상이 되는 거죠. 그런데 마음먹기에 따라서 이걸 바꿀 수도 있습니다. 젊을 때 아무리 힘들어도 이제는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자주 웃는 습관을 길러보면 어떨까요? 행복은 전염된다고 합니다. 내가 행복하면 내 주변 사람도 자연히 그 영향권 안에 들게 되어 있거든요. 나는 웃고 싶지 않아도 내가 웃으면 내 옆 사람이 행복감을 느끼고 그러다 보면 함께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 더욱 밝아지죠. 그렇게 살만한 세상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자주 웃자, 웃으며 살자고 내 주변 사람들에게도 권해보세요. 또 자주 웃으면 웃는 얼굴 자체가 더욱 편안하고 자연스러워집니다. 진짜로 웃으면 복이 온다는 말을 실감하시게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웃어야 하는 이유는 단지 마음의 행복만을 위해서는 아닙니다. 건강을 위해서도 꼭 필요합니다. 웃음이 면역력을 높인다고 하는데 이건 이미 여러 연구 결과로도 알려져 있죠. 스트레스 호르몬을 낮춰주고 혈액순환을 개선해준다고도 합니다.
특히 웃음이 뇌에 전해지면 엔돌핀이 분비되어서 진통 효과도 일어난답니다. 엔돌핀은 모르핀보다 더 강력한 진통 효과를 가진다고 하니 참 대단하죠. 이뿐만 아니라 웃음이 수명 연장에도 도움을 준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하루에 10몇 초 정도 크게 웃으면 수명이 그만큼 늘어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웃음은 건강과도 직결됩니다. 나이 들면서 정말 다양한 질병과 마주하게 될 수도 있는데 그럴수록 우리는 자주 웃어서 신체 면역력을 높이고 마음도 가볍게 관리해야 합니다. 그러니 웃는 습관, 조금 과하더라도 일부러라도 자주 웃는 태도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노력 하나만으로도 정말 매력 있고 건강한 노년으로 가는 길을 열어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이러쿵저러쿵 따지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두 번째로 강조하고 싶은 핵심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세상사의 불평불만이 늘어나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뭐만 보면 싫고, 뭐만 들으면 못마땅하고, 이 사람은 이래서 싫고, 저 사람은 저래서 싫고. 그런데 사실 그런 건 젊은 사람들 몫이라는 얘기를 하는 분도 있습니다. 젊은 혈기는 때로는 불평을 제기하고, 따지고, 이렇다 저렇다 분석하고 비판도 해야 세상도 바뀌고 발전할 수 있지만 나이가 들면 조금 더 넉넉하게 관조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냐는 것이죠. 욕심도 너무 부리지 말아야 합니다. 말하자면 이제는 자꾸 따지고 가르치고 지적하기보다 차분히 들어줄 줄 알아야 어른스러운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나이가 든다는 건 그만큼 많은 경험을 했다는 뜻이고 그만큼 사람과 세상을 이해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된다면 굳이 싸우고 따질 일이 줄어들게 마련이죠. 그러니 어디에서든 그저 넉넉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웬만한 불편함은 그냥 지나가 보세요. 마음의 여유가 생깁니다. 괜히 시시콜콜 따지며 내가 이렇게 살아봤으니까 너도 이렇게 해야 한다 같은 식으로 가르치려 들면 상대는 부담스럽고 나는 괜히 스트레스를 더 받습니다. 그러니 양보하고 웃어넘기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게 어찌 보면 멋진 노인으로 존중받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욕심을 버리고 한 발짝 물러서서 바라보면 전체 상황이 더 선명하게 보이는 법이거든요. 특히나 바쁘게 살던 젊은 시절에는 뒤를 돌아보거나 전체를 조망할 여유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고 머리가 희끗희끗해지고 주름이 깊어지면 자연스럽게 한 발 물러나서 아, 이게 세상이구나, 인생이구나 하고 바라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인생의 여백을 통해 얻는 또 다른 깨달음이라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살다 보면 남의 허물보다는 내 허물을 더 살피게 됩니다. 가진 건 많지 않아도 조금이라도 더 양보하고 베풀려는 마음이 커지기도 하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요즘 사회는 노인은 많되 원로는 적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냥 나이만 먹었다고 다 원로가 되는 게 아니라 인격과 고운 기품을 갖춘 노인이 되어야 진정한 원로가 된다는 얘기죠. 그럼 아름답게 늙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결국 품위 있는 노인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늙었다고 해서 마음마저 늙을 필요는 없습니다. 겉은 늙어가도 속은 늘 새로워질 수 있어요. 그게 바로 곱게 늙는 길이겠죠? 그런데 가끔 보면 나이가 들었는데도 어디에서나 큰 소리치고 내가 최고다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물론 본인이 잘나서라기보다 그것이 습관이 되어서 그러신 경우도 있고 주변 사람들이 늘 어르신이니까 대우해드려서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더욱 멋진 처세로 사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컨대 어떤 분은 말 그대로 내가 쏜다 정신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늘 기꺼이 먼저 베풀고 이런 태도를 지니고 삽니다. 그러면 늙어서도 어디 가나 환영받고 주변이 따뜻해지는 거죠. 흔히들 나이 들수록 입은 닫고 지갑은 열라는 말도 하잖아요. 이 말이 곧 불필요한 간섭이나 참견보다는 오히려 작더라도 실제적인 도움을 주는 쪽이 훨씬 품이 있다는 뜻이지요. 나이가 들면 그냥 앉아서 내가 어릴 땐 하고 옛날 이야기만 잔뜩 늘어놓기보다 가능하면 상대 이야기를 들어주고 말이 필요하다면 짧고 요령있게 건네는 게 서로에게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 늙었다고 너무 대접받기만을 바라면 안 됩니다. 나이 먹었다는 건 어떤 측면에서는 점잖다는 뜻이기도 하니까요.
하지만 그 점잖음이 차분하고 무게감 있는 것이라면 그것은 정말 근사한 노년의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젊을 때처럼 성급하게 감정에 휘둘리기보다 조금 더 깊고 안정된 태도로 세상을 대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노인이 보여줄 수 있는 더없이 장엄하고도 아름다운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으로는 삼가야 할 것들을 잘 삼가자 으는 겁니다. 다시 말해 품격 없는 언행과 행동을 자제하자는 이야기죠. 여기서 품격이란 아주 거창한 게 아니라 사소한 습관들도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길을 가다가 횡단보도가 아닌 곳을 무단으로 건너는 분들이 계세요. 나이 지긋하시니 나는 괜찮아 하면서 슬쩍 건너가는데 사실 그것만큼 위험한 것도 없고 보기에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또 다리를 떨거나 음식을 먹을 때 소리를 너무 크게 내는 것도 주변 젊은이들이 보면 아이고 저 어르신 왜 저러시지 하며 거북해할 수 있겠죠. 나이가 들면 몸이 예전만 못해서 어쩔 수 없이 흐트러질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주변을 의식하며 최대한 깔끔히 먹고 소란스럽지 않게 조심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술을 마시더라도 절제하는 모습이 좋고요. 이런 작은 부분들이 결국 어르신이지만 정말 멋있다라는 인상을 만들어냅니다. 게다가 요즘 사회는 변화 속도가 워낙 빠르죠. 그 흐름을 완전히 따라가기야 어렵겠지만 적당히 관심을 갖고 나름의 멋과 기운을 잃지 않도록 노력하면 좋습니다. 시대가 변해도 노년의 품격과 멋은 나이가 들어 더 깊게 빛날 수 있으니까요. 그 다음으로 중요한 건 사랑으로 충만해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모두 언젠가 맞이하게 될 인생의 저녁 무렵, 그때가 되면 결국 내가 타인을 얼마나 사랑했는가가 가장 큰 숙제로 돌아온다고들 합니다. 다른 사람을 얼마나 따뜻하게 대했으며 그들에게 기쁨을 전해줬는지 이런 걸 돌아볼 때가 온다는 거죠. 남에게 좋은 마음을 베풀고 따스한 시선을 건네면 결국 내가 행복해집니다. 반대로 내가 남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면 내 마음이 먼저 괴로워지죠. 살아보니까 정말 출세나 명예, 권력 같은 건 별거 아니더라. 나이 들고 보니 남는 건 결국 내가 이웃과 어떻게 지냈는가, 함께한 사람들에게 어떤 마음을 보냈는가 하는 거라는 말을 참 많이 들어왔습니다. 어떤 분들은 입버릇처럼 내가 왕년에 말이야 하면서 과거의 영광만 붙들고 사십니다. 물론 한 시절을 멋지게 살았다는 건 자랑스러운 일이지만 돌아보면 지나간 시절은 결국 추억일 뿐이잖아요. 결국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인생인데 너무 과거에 매달려 있으면 지금 내게 주어진 현재를 놓쳐버리기 쉽습니다. 게다가 늙어서도 욕심을 버리지 못하면 참 살기가 고달파집니다. 인생이 별것 아니더라 하면서 후회하는 어르신들도 많으신데요. 그게 다 젊었을 때 누릴 수 있었던 행복하고 따뜻한 것들을 놓치고 허겁지겁 다른 것만 쫓다가 시간을 다 보내버린 탓이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좀 더 마음을 내려놓고 주변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보자는 것입니다. 사실 이 세상에는 나보다 더 큰 고통을 겪는 사람들도 많아요. 나이 들수록 그런 걸 더욱 깨닫게 되죠. 한 발 뒤로 물러서서 보면 참 서로가 다 안쓰럽고 소중한 존재라는 생각이 들기 마련이니까요. 그러면 자연히 표정이 부드러워지고 말투가 따뜻해집니다. 노년을 맞이한 분들이 아휴, 살다 보니 다 별거 아니네 라고 하면서도 마음 깊숙한 곳에 사람을 품고 계신 모습을 볼 때가 참 아름답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내게 남은 시간은 사랑으로 가득 채워봐야겠다 하는 결심을 해보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오늘에 충실하고 오늘을 만끽하자입니다. 흔히 아름다운 젊음은 우연한 자연현상이지만 아름다운 노년은 예술작품이다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젊음의 아름다움이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축복이라면 노년의 아름다움은 스스로 만들어 가야 하는 예술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늙어가면서도 매력을 잃지 않기 위해선 나름대로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냥 세월에 내맡기면 곱게 익어가는 것이 아니라 시들시들해지기 십상이지요. 하지만 조금씩 자기 관리도 하고 새로운 것에 눈길을 두고 또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도 신경을 쓰다 보면 어느 순간 멋진 작품처럼 빛나는 노년을 완성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늙는다는 건 추해지는 게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피어나는 것이다 라는 글도 있듯이 나이는 때로는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 자체를 잘 가꾸면 인생의 하이라이트 같은 시간을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마치 황혼 노을이 붉게 물드는 하늘을 보는 것처럼 젊음과는 전혀 다른 강렬한 아름다움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겁니다. 어제는 이미 지나간 역사이고 내일은 여전히 미지의 신비이니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을 선물이라 여기고 누려야 하지 않을까요? 특히나 50, 60, 70을 넘어서면 그 하루하루가 정말 더 소중하게 느껴져야 합니다. 언제 어떤 변수가 찾아올지는 아무도 모르는 법이니까요.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도 가능하면 현재를 만끽하고 지금 내 앞에 주어진 것을 고맙게 생각하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멀리 나가지 않아도 아침 해가 떠오르는 풍경, 저녁 노을이 붉게 타오르는 모습, 밤하늘의 별들도 다 선물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면 참 세상이 예쁘고 고맙구나 라는 기분이 들면서 내가 그렇게 바라보는 세상도 은근히 나를 더 환대해주는 듯한 경험을 하게 되지요. 인생의 마지막을 이런 식으로 감동하며 마무리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물론 그 모든 걸 누리려면 먼저 몸이 건강해야 합니다. 건강이 허락하지 않으면 만끽이고 뭐고 제대로 즐기기가 어렵죠. 그래서 진짜 중요한 건 노후일수록 건강을 최우선으로 챙겨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누구나 아시겠지만 젊었을 때는 조금 아프더라도 회복이 빠르지만 나이가 들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괜히 크게 아팠다가는 오래 앓게 되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짐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제발 건강검진도 꼬박꼬박 받고 꾸준히 몸을 움직여주시길 바랍니다. 돈도 여유가 있어야 좋지만 건강하지 못하면 그 여유를 누릴 수도 없으니까요. 체력 관리를 위해선 우선 먹는 것부터 챙기는 게 중요합니다. 혼자 지내면서 식사를 대충 때우고 넘어가면 나중에 큰 후회를 하게 될 수 있어요. 채소나 과일도 골고루 먹고 물도 충분히 마셔서 몸을 돌봐야 합니다. 걷기는 아주 기본적이면서도 훌륭한 운동이랍니다.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하루에 30분 정도 천천히 걸으면 몸에도 좋고 정신적으로도 안정이 찾아온다는 거 이미 여러 사례로 증명되었죠. 요즘 주병장 수시대라는 말도 나오는데 아픈 채로 오래 사는 것은 불행입니다. 그러니 조금만 더 미리 관심을 두고 몸을 챙겨야 합니다. 그것이 결국 나 자신과 내 주변을 위한 길이에요. 가능하면 친구들도 가끔 만나고 함께 수다도 떨면서 사회적 관계도 유지해보세요. 혼자 골방에 틀어박혀 있으면 생각이나 감정도 부정적으로 흐르기 쉽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것을 배우고 처음 보는 사람도 만나보고 산에도 가고 카페에서 차도 마시면서 즐거움을 얻으시면 좋겠어요. 며칠 전에 봉사활동을 갔다가 70대 할머니 한 분을 뵌 적이 있는데 그분은 자신이 제일 나이가 많다며 선뜻 식사 자리를 내시더군요. 처음 본 사람들과 어울려서 늦은 시간까지 웃고 떠들며 이렇게 누군가와 밥 먹고 차를 마시며 수다 떠는 게 얼마나 큰 행복인 줄 모른다며 오히려 기뻐하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저까지 흐뭇해지더라고요. 이런 소소한 활력이 바로 건강한 노후를 만들어가는 힘이 됩니다. 사실 늙어가는 길이라는 건 누구에게나 다 처음 가보는 미지의 길입니다. 익숙하지 않으니 두렵기도 하고 서툴기도 하죠. 때론 이 길이 맞는 건지 막막하게 느껴질 때도 있을 겁니다. 가끔은 가슴이 쓸쓸해지고 그리운 얼굴이 떠올라서 마음이 시릴 때도 있을 테고요. 몸이 예전 같지 않아 지팡이가 필요할 때쯤 되면 마음도 덩달아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나 앞으로 조금 더 기대되는 일이 있을까 하여 두리번거리기도 하죠. 그럴 때, 내 앞길이 뒷길보다 훨씬 짧아졌구나 하고 깨달을 때가 올 겁니다. 그럴수록 더디게라도 천천히 걸으면서 내 뒷모습이 저녁 노을처럼 고왔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품는 게 어떨까요? 꽃보다 고운 단풍처럼 해돋이 못지않은 저녁 노을처럼 그렇게 아름답게 가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겠지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만 잘 새겨서 실천하셔도 분명 하루하루가 훨씬 더 행복해질 것이라 확신합니다. 여기에다가 원래 그래서는 숙련 인생의 10가지 계명이라고 해서 중요한 지침들을 전하기도 했는데요. 그 내용도 그대로 여러분께 다시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긴 이야기지만 잘 들어보시면 노후를 더 멋지게 즐길 실마리가 될 것입니다. 다만 여기도 굳이 순서를 매기지 않고 자연스럽게 이어서 말씀드려 볼게요. 우선은 주변과 자신의 삶을 정리정돈하자는 겁니다. 나이가 들면 어차피 감정적으로든 물질적으로든 모든 집착을 줄이게 되는데 그 전에 미리 내 주위 환경부터 깔끔히 정리해두면 좋다는 거죠. 일생 동안 누적된 잡동사니들을 과감하게 정리하고 책이나 골동품이나 귀중품 같은 것도 미리 줄 사람이 있으면 생전에 기쁜 마음으로 전해주면 서로 좋은 일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이런 정리가 결국엔 노후를 한결 편안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몸치장에도 신경 씁시다. 나이가 들었어도 깔끔하게 목욕하고 향내를 풍기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옷도 너무 낡고 헐어 보이는 것만 입기보다 기왕이면 때맞춰 갈아입고 조금이라도 단정하게 꾸며보자는 거예요. 옷이 날개라는 말이 바로 그냥 나온 게 아니니까요. 사람이 늙는다고 꼭 추레해질 필요는 없잖아요. 깔끔하게 딱 자리 잡힌 모습이 보면 볼수록 보기 좋습니다. 또 대외 활동이 중요합니다. 집에만 틀어박혀 지내다 보면 몸과 마음이 금방 굳어버려요. 혹시라도 동창 모임이나 옛 직장 모임, 혹은 취미 모임이 있으면 조금 귀찮아도 가보세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듣기도 하고 새로운 만남에서 신선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외롭지 않구나, 혼자가 아니구나 하는 생각도 하게 되죠. 게다가 언어를 절제해야 합니다. 입을 닫고 지갑을 여는 게 환영받는 길이라 했듯 말은 꼭 필요한 말만 하되 짧고 진하게 하는 게 좋습니다. 괜히 긴 말로 상대를 피곤하게 하기보다 지혜로운 한마디나 살갑고 따뜻한 칭찬 한마디면 충분하거든요. 박수도 자주 쳐주고 상대 말을 들어주려 애쓰면 자연스레 환영받습니다. 또 자기 몫을 다하자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돈이든 일이든 내 몫은 내가 책임지는 게 좋습니다. 남들에게 무조건 얻어먹기만 하면 스스로를 좀 천대하게 되는 결과가 될 수 있어요. 늙었다고 해서 무임승차하려 하면 아무리 호칭이 더르신이라 해도 주변에서 속으론 달갑지 않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포기와 체념도 어느 정도 필요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세상 만사가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때가 훨씬 더 많아요. 자녀 문제든 건강 문제든 사업 문제든 나이가 들면 더 이상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 부딪힐 때가 생기죠. 그럴 땐 되지도 않는 일에 너무 연연하다 고생하지 말고 어느 정도는 과감히 포기해서 내 마음을 편하게 먹으면 좋다는 겁니다. 그래야 여생을 덜 힘들게 좀 더 평안하게 보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어서 평생 학습이라는 조언도 있는데요. 사실 배우는데 나이가 있겠습니까? 컴퓨터를 배우고 혹은 스마트 기기를 익혀보려 애쓰는 어르신들을 볼 때마다 저는 참 멋있다고 느낍니다. 계속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려는 태도가 있으면 사람이 활기차지고 정게 사는 힘이 생기더라고요. 독서도 좋고 세상 돌아가는 뉴스나 각종 문화 프로그램도 찾아보면서 늘 깨어있으려고 노력하면 그 자체로 늦은 나이에도 충분히 빛이 납니다. 또 낭만과 취미를 가져야 한다고 했지요. 살다 보면 바쁘다는 핑계로 내 취미 활동을 접게 되는데 노후에는 오히려 반대가 되어야 합니다. 오랜만에 책도 읽고 그림도 그리고 음악도 듣고 자연 속을 산책하면서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는 낭만을 즐길 수 있다면 그게 바로 늙어도 청춘으로 사는 길이겠죠. 그리고 봉사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평생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혜택을 누렸는지 모릅니다. 이제 그 감사한 마음을 조금이라도 돌려주는 봉사를 해보면 어떨까요? 꼭 거창한 게 아니어도 동네에서 작은 일손을 돕거나 이웃을 챙기는 일부터 시작해 볼 수 있습니다. 베풀면 결국 나에게도 기쁨이 돌아오기 마련이죠. 마지막으로 허심과 겸손들 잃지 말자는 겁니다. 마음을 비우면 욕심이 사라지고 욕심을 놓아버리면 상대를 좀 더 부드럽게 대하게 됩니다. 세상이 밝아 보이고 인생을 달관하게 되면 어쩐지 인격도 고결해 보이기 마련이죠. 그러다 보면 마음의 평화와 건강을 함께 누릴 수 있습니다. 결국
이게 우리가 노년을 살아가면서 얻어낼 수 있는 큰 기쁨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오늘 꼭 전하고 싶었던 요지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내 인생의 하반전을 좀 더 따뜻하고 고맙게, 그리고 새로움과 매력으로 채워보자는 거죠. 매일매일을 귀하게 여기고 어제의 아쉬움과 내일의 걱정을 조금 덜어내면서 지금 내게 허락된 이 순간을 더 빛나게 해보자는 겁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사랑도 베풀고 여유도 찾고 웃음도 지으면서 멋진 노후를 만들어내자는 것이죠. 저는 이런 길을 아름답게 익어간다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마치 찬란한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듯 우리의 뒷모습이 참 곱게 물드는 모습, 그게 바로 귀티나게 늙고 늙어서도 추해지지 않고 품위 있게 사는 비결이라고 생각합니다. 길고 긴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누군가에게는 조금 익숙하고 뻔한 이야기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막상 실천해보면 또 다른 깊이가 느껴질 거라 확신합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황금빛으로 무르익어 가길 진심으로 바라며 이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부디 웃음을 잃지 마시고 사람에 대한 사랑과 새로움을 향한 열린 마음을 간직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우리 모두 이 귀한 인생을 다 함께 멋지게 누려보자고요.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